본 내용은 여러 소재를 가져와 직접 창작한 괴담으로 각색의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굴소울이 창작 괴담. 주제: 사라진 가족. 나는 경찰이다. 얼마 전 미제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보통 미제 사건들처럼 용의자가 도주해 잠적했거나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추정되지만 증거가 불분명한 것들 등.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범인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겠고 피해자들은 모조리 사라졌다. 피해자들 가운데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도 했었지만 그조차도 사건 기록에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은 유독 나에게 흥미를 느끼게 했다.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던 이 사건이 나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는 일이 돼버릴 줄은 몰랐다. 사건 파일에 적혀있는 주소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는 명단을 들고 무작정 출발했다. 도착한 곳은 내가 있는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중에 한적한 마을이었다. 이곳은 그냥 누가 갑자기 사라져도 모르겠는데? 마을이 너무 깊숙한 곳에 있고 소름 끼칠 정도로 음침해. 우선 사람들을 찾아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볼까? 나는 얼마 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예전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도 있었다. 그러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고서 발걸음을 옮겼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젊은 이장님이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예전에 이쪽에서 사라진 가족들이 있어 조사차 마을에 왔습니다. 혹시 사라진 가족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생긴 사건을 오래된 사건일 텐데 이장으로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버지께서 이장님으로 계셨을 때 알고 계셨던 걸 저에게 알려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장의 눈빛이 변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건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제 말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싶었다. 보통 저런 말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집은 이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있던 집입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집뿐이었지요. 그래도 그 집에 사는 부부 덕분에 마을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그 집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변에 도로나 일거리 등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 그다지 멀지 않은 다른 마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며 귀농을 하려고 오는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처음과 달리 마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지금 마을에 5배는 더 컸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젊으셨던 아버지에게 이장직을 부탁한 사람도 그 집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마을은 점점 성장했고 또 서로들 잘 지내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장의 역할로 크게 할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었죠. 그런데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좋은 집이라고는 그 집뿐인걸요. 몇몇 사람들 중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집을 강탈해 본인 걸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외딴 곳에 있는 마을에 경찰이 와서 잡아갈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결국 사람들은 그 부부를 죽여 집을 빼앗고자 했고 저희 아버지와 그 부부는 저항했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설득에 실패했죠. 부부는 결국 집을 줄 테니 목숨은 건들지 말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들어주질 않았고 부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내분은 이 집에서 애초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남편을 원망하면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발악을 했으면 사람들조차 그 여자의 표정을 보고 기겁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부부를 죽인 범인들은 시신을 묻어버리고 청소를 한 뒤에 집을 다시 꾸며 본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사라진 겁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찾아봤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쁜 놈들이니 누군가가 복수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뒀고 아버지가 마지막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 집을 들어갔을 때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족은 죽지 않고 그녀에게 붙잡힌 것이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자 한때 이 집에서 살던 인물로 끔찍한 과거의 악령이다. 그녀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로잡아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결국 모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그녀는 단지 집에 갇혀있지 않고 이제 그 집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내 말에 잠시 말을 멈춘 이장은 눈을 감고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내가 들은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내용은 이해했지만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더더욱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본 후 그 자리를 떠났다. 방금 말씀하신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마지막으로 사라진 가족은 누구입니까? 오, 제 말을 어느 정도는 믿으시는군요. 아직까지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말씀해주세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누군가 계속해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복수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그 가족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부부들의 집을 빼앗은 사람들 중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집으로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집으로 가기 위해 뒤돌아섰다. 그때 한 가지만 더요. 그 집에 들어가시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저 제 말을 믿으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향하던 발걸음을 내딛었다. 경찰인 나로서는
믿기 힘든 허무맹랑한 이야기였고 저 사람이 말했던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바꾼다면 모든 상황들은 말이 되는 거였다. 귀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사람으로만 바꾼다면 누군가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만 골라 살인을 하고 있을 거라 판단되었다. 나는 그 집으로 향했다. 내 마지막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 앞에 도착했다. 이장이 말한 대로 집은 3층 단독주택이었고 이 마을에 있는 집들 중에서 가장 크고 근사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집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던 가족은 이미 사라진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집 주변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다. 또 건물 또한 넝쿨이나 바래짐도 하나 없으며 이상할 만큼 깨끗하다. 이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벌써 100년도 넘었을 집일 텐데 관리를 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깨끗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벌레들조차 보이지 않았고 날아다니던 파리나 모기 같은 것들도 그 집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내 나는 누군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합리화를 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외관과는 다르게 처참했다. 집 안의 문들은 모두 반쯤 열려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하고 마루는 삐걱거렸다. 집 안에 들어서자 묘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심호흡하며 내 뺨을 치며 단순히 기분 탓이라 체면을 걸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큰 집에 사람이 살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집 안에는 가구 및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던 중에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 모든 방마다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방을 순서대로 들어가 사진을 확인할 때마다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져 갔다. 처음에는 웃고 있던 아이들이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그 부모는 점점 더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으며 지켜볼수록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점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사진을 확인하고 마지막 방에서 나와 건물을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 서랍장 위에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었다. 확인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었는데 그 가족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일그러져가는 사진들처럼 변해갔다. 이 집은 처음부터 우리의 집이 아니었어.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만 해. 하지만 나갈 수 없어. 이미 늦었어. 그녀가 다시 돌아왔어. 우리에게 그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어. 내가 못 나간 것처럼 너도 못 나간다고 말했지. 우리는 이 집을 나가야 한다. 내가 나가려면 나 대신 누군가. 일기장을 전부 읽고 난 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앉았다. 이 일기장에 적힌 글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 글의 흐름도 전혀 맞지 않았고 계속 언급되는 그녀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그녀 때문에 집을 나갈 수 없다고 하던 일기장 주인이 왜 마지막엔 본인이 그녀가 된 것처럼 글을 적어두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기장이었지만 그때 문득 이장이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이장이 말한 게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 가족은 죽지 않은 것이다. 이장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가족은 죽지 않고 그녀에게 붙잡힌 것이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자 한때 이 집에서 살던 인물로 끔찍한 과거의 악령이다. 그녀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로잡아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결국 모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그녀는 단지 집에 갇혀있지 않고 이제 그 집을 벗어나려고 한다. 나는 일기장을 더 꼼꼼하게 읽어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써있는 글로 이 집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악령이 집을 떠나려면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필요하다. 그래, 그 이장의 말이 맞았어. 그 가족은 사실 그녀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 집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들이 진짜 사라진 이유는 그녀가 이 집을 나가기 위해 만들어둔 저주에 희생당한 것이겠지. 아, 이럴 시간이 없어. 나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해. 나는 왜 아직 못 나갔을까? 나는 왜 아직 이 집에 있지? 도대체 시간은 얼마나 지난 거지? 아까부터 모든 집안의 유리에서 얼굴들이 나타난다. 유리에 비친 얼굴들은 모두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사라진 가족이었고 또 그녀도 있었다. 그리고 옆에 비친 유리에 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나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두려움을 계속 키웠고, 내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할 때마다 악령이 나타나 나를 막아섰다. 내가 나가려고 하는 문들은 모두 열리지 않았다.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난 그 가족들처럼 이 집에 갇힌 거다.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녀에게 새로운 영혼을 주는 것. 그 방법이 내가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어떻게? 당황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에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없다면 누군가 찾으러 와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와서 나를 대신해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문득 떠올랐다. 이미 나의 영혼은 저주를 받았고 내 몸은 이 집의 일부분으로 변하고 있다. 나는 사라졌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이 집이 사라질 때까지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확실하다. 이정은 나에게 분명히 얘기했고 경고했었다. 한 가지만 더요. 그 집에 들어가시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